네, 저희 부부는 남편과 함께 부부가 합심해서 16권의 책을 18권의 책을 만든 공동 저작자 부부였습니다. 18권의 책을 만든 사람들을 그것도 희시하게 희시한 책을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책 한 권은 아무튼지 책 만든 것 멋 모르고 만들었던 책이 아무튼지 간에 26세가 팔렸어요. 5년 동안. 한국 역사만화 전집 14권 그것도 두고두고 수십 년이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책이에요. 스토리 제대로 만들고 만화 제대로 그리면 얼마든지 1, 2년 팔다가 말 책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사 같은 거는요. 그거 그냥 얼마든지 좋은 책을 만들어야 돼요. 출판사는. 근데 교학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출판사죠.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정가 15만 원짜리 책에 모든 권리를 사버리기 위해서 1370만 원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1370만 원. 그 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사봐야 될 준비 작업이 없습니까? 한국 역사만 하든지 고증도 안 하고 만들어요? 고증을 하기 위해서 작가가 공부해가면서 만들어야죠. 그저 연필하고 펜만 물감하고 펜만 있으면 되나요? 종이하고? 18권에 그런데 작품은 저작이 끝난 순간부터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는 권리예요. 저작권은 무슨 상표권이나 특허권처럼 관리가 필요 없는 관청 등록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는 없는 이유는 저자 표시가 저작권 등록증을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계약사가 불법적으로 팔아치웠기 때문에 저자가 저작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자 표시를 못했던 거예요. 혼자서 전담해서 그려달라는 출판 계약서가 있어요. 출판 계약서에 관해서는 검사는 그 출판 계약서 못 봤다식이죠. 제출 안 했다식이죠. 불법적으로 먹을 수 없다는 거. 저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팔아치울 수 없다는 거. 그거 저작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그런 법 없다는 거예요. 저자의 동의 없이 매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작권법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의 주장이래요. 고소인의 주장이래요. 지금 원희룡 장관 무슨 화물연대 주장가 화물연대는 주장이고 그거 불법 파업으로 하는 거는 몰고 가는 국토부는 그건 입장이래요. 법에 따라서 불법적인 파업으로 몰고 가는 거래요. 그거는 법에 따른 입장인데 왜 주장이라고 하느냐고.
네, 언론하고 싸우네요. 네, 참 기가 막힌 거, 네, 많이, 네, 봅니다. 네, 그게 저기예요. 네, 검찰이, 네, 도대체 교학사가, 네, 저기예요. 너무 악랄한 착취를 했던 게 첫 번째 죄예요. 그거를 네, 출판을 하지 않고 저자 몰래 동의 없이 팔아치웠다는 게 두 번째 죄예요. 그 다음에 네, 그거 팔아치우면은요 당연히 저자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자 표시가 된 책을 갖고 가면은요 저작권 저기 문화부 저작권과에서는 네, 저작권 등록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저게 남의 책을 남의 작품을 네, 저자 동의 없이 네, 작물로 주고 샀잖아. 팔고 샀잖아요. 네, 그것 검찰 저기 교학사가 훔쳐서 판 물건이죠. 교학사가 팔 수 있는 물건을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 표시가 말살된 상태로 네, 첫 번째 저기예요. 출판해서 저희가 고소했던 게 아니에요. 재판까지 또 저자 표시 말살한 저기 상태로 출판을 했기 때문에 저기 고소를 한 거예요. 뒤늦게 두 번째 똑같은 범죄한 걸 또 저지르니까 아주 죄질이 나쁜 저기 이제 범죄 행각이에요. 저작권법 위반 범죄에서 14권이 되는 그 저기를 전지물을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워서 저자 표시가 말살된 상태로 출판이 되도록 만든 그 범죄 행각이 무혐의 처분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을 그 저작권 출판권 그림원고 소유권을 건당 85만 원에 몽땅 샀다고 주장하는 그 범민의 그 저기 네 응? 억지를 검찰이 그냥 네 갖다가 밀어붙이면서 그따위 짓을 저는 무혐의 처분을 당하기 전에 이효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제가 먼저 이끌어냈던 거예요. 이효령 문화부 장관의 네, 굳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네, 개입해야만 했던 이유는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법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던 전례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네. 판례가 있는지 1991년 이전에 판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면은 검찰이 아주 그게 습관적인 직권남용, 응? 허위공문서 작성, 네, 터무니없는 저게 명명백백한 범죄 행각을 아주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매끄럽게 무혐의 처분할 수 있나요? 고소 취지 바꿔버리고 고소인이 제출한 그 증거 전부 바꿔버리고 저작권법 그따위 건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해야만 불법적인 관행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네 저는 30년 동안 네, 그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라는 네,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우리가 받은 그 1370만 원의 화료가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의 모든 권리를 교학사에 주는 대가로 받아채긴 거금이 될 수 없다죠. 이거는 네
고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 저기 주차 예 참고 도서비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파를 그려서 내 생활비는 따로 만들고 내 화실 임대료도 내 따로 만들고 내 그런 식으로 교학사가 내 주지 않은 그 저기를 네 저희 부부가 채워가면서 성실하게 알뜰하게 네 착실하게 충실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작품이에요. 서대원 부부의 작품이지 그게 어떻게 교학사를 위해서 무슨 데 그려진 단순 만화가의 기능 단순 기능공 무슨 네 말이 됩니까 도대체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출판사가 그따위 짓을 하고 나서 검사를 매수해서 무혐의 처분만 하면 된다고 네 그런 식의 발상을 직접 실행을 해버렸던 거잖아요. 네 검찰에서는 완전히 그냥 네 범죄자의 하수인 역할 일단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네 밀어붙이죠. 검찰 비리 저질러 놓고 유전무죄 저질러 놓고 네 검찰이 사실은 유전무죄 맞다 사법부가 사실은 유전무죄 맞다고 인정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를 네 제대로 바꿨던 사례가 없어요. 네. 검판사 비리 고소 사건을 검찰이 네 검찰 비리를 인정해서 판사 비리를 네 사법부의 판사 비리를 인정해서 네 온당하게 네 사실 그대로 네 솔직하고 정직하게 수사해서 기소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게 직권남용이고 네 그냥 직권남용이 그냥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 서류 전부 네, 은폐해야죠. 네 고소 취지 조작해 가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야만 그게 유전무죄가 만들어져요. 네 고소는 네 범죄 피해자가 범인의 저기에요 처벌을 요구하는 네 절차래요. 네 저는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진실은 바로잡아야죠. 처벌은 진실을 진상규명이 먼저죠. 이거는 네가 지은 죄 맞다. 네 그게 인정됐을 적에 자동 처벌은 당연히 네 따라가는 건데 법무부가 저기에요 네 발간했던 네 법과 아무튼 법과 생활인지 생활 속의 법인지 무슨 뭐 그런 책자가 있었어요. 매년 발간하더라고요. 그거를 예 1년에 한 번씩인데 봄에 발간하나? 네 아무튼지 간에 네 매년 그 책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진상규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네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네 절차래요. 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진상규명을 하면은 네 거기에 따라서 네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죠. 행각을 하면은 법에 저촉되는 짓거리를 하면은 네 당연히 일단
유전매제를 만들어 버리면 네, 검사가 무슨 짓을 하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예, 저작권법 네, 무시하고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에 네, 저작권 출판권 그림 원고 소유권 네, 그거 다 살려면은 얼마 이상 지불해야 된다는 네, 그거에 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무시해야죠. 네. 판단의 기준을 다 무시해야만 1370만 원을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에 출판권, 네, 저작권, 그림 원고 소유권, 네, 등등의 모든 네, 저작재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아친 게 거금이라고 우겨댈 수 있는 거죠. 그게 법에 따른 예, 정의로운 판단인가요? 화물연대가 과연 그 파업이 터무니없는 적이에요? 불법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불법적인 파업이에요? 네. 터무니없는 기업 편에 선다는 게 도대체 정부가 기업 편에 서서 정당한 그 예,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네, 그 요구를 당연한 권리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밥은 먹고 살아야죠. 밥도 못 먹고 살게 밥벌이도 못하게 네, 그 자식도 낳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가난에 찌들어서 네, 사는 거를 그걸 무슨 뭐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전부 네 저게요. 그러고도 그 대한민국의 그 서민들은 70%가 네 대학 졸업자래네요. 네. 25살부터 예 34살까지 네, 네, 그 세대는 70%가 대학생이래요. 대학 졸업자래요. 네, 대학은 졸업해야만 그나마도 네,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자식을 내몰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을 네, 빚을 내서라도 네, 대학 졸업장을 만들어 줘야만 되는 거겠죠. 그걸 전부 네, 대학을 졸업해도 예, 정규직으로 가는 게 네, 하늘이 별따기만큼 네,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게 국민을 위해서 네, 봉사하는 정부 같으면요. 그게 가능한가요? 70%의 대졸자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은 네, 서울대 좀 명문대학을 졸업해도 네, 취직은 어렵죠. 네. 저는 30년 전에 네, 이 검찰 왕국이라는 것이 이 완전히 내 저게요. 네, 범죄자를 만드는 특권층을 네, 만들어내는 법과 국민 위에 네, 군림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네, 교학사가 교학사가 네,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에 한국 역사만화 전집 예. 한국 역사만화 전집에 14권에 그걸 내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는 내 대가로 곤당 85만 원의 화료를 지불했다. 총 1370만 원의 화료를 지불했다. 그리고는 그 책을 그 1370만 원을 네, 정가 그 15만 원짜리 전지물의 모든 권리를 사버리기 위해서 지불했던 거금이라고 우겨대면서 저자 몰래 팔아치웠고, 그래서 그 책은 저자 표시가 말살된 상태로 출판이 되어야만 했고, 그런 범죄 행각을 정말 저작권법 위반죄로 네, 그거보다 더 죄질이 나쁜 범죄 행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 부부는 왜 그 책을 권당 75만 원의 화료를 받고 네. 멍청해서 미련해서 그거를 그 책을 그려내야만 했을까요? 작가 정신을 올바로 지키는 저기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미련하고 우직하게 그냥 교학사가 출판한 그 한국 역사만화 전집 14권을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고 성실하고 충실하고 착실하게 그려내고야만 성실하고 충실하고 착실한 만화가로 자리매김되는 것이 저희 부부의 목표였고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그렇게라도 정말 작가다운 작가가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를 출판사와 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저게요.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 위반죄 범죄를 고소를 해봐야 검찰은 그냥 뇌물 매품 받고 그냥 쓱싹쓱싹 해서 무혐의 처분 해버리는 게 출판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 무명의 만화가들은 저게요.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부 몇 명의 만화가들이 전부 그 제자들이 만든 책을 자기가 만든 책으로 해서 뭐 30권을 만든 걸 매달 아주 정기적으로 30권씩 만들어내는 출판하는 만화가 뭐 100권씩 출판하는 만화가 만화 공장을 운영하는 만화가들은 저명한 만화가들은 만화 공장을 운영해야 그러면요 실력이 정말 성실하고 착실하게 자기가 만든 책을 출판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경쟁이 되나요? 30권 만드는 만화가하고 5, 6개월에 한 권씩 만들어내는 만화가하고 경쟁이 돼요?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탁월한 실력을 스스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 남편은 1963년부터 그 책을 한국 역사만화 전집 14권을 교학사에 넘기던 1989년까지 87년까지
정말로 저기예요. 네. 정말 죽도록 네, 고생해야만 했던 거예요. 네, 그거 고생을 낙으로 삼고 작가다운 작가, 네, 작가 정신 올바로 지킨 네, 작가다운 작가,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자고 작정하고 네, 그 고생을 받아들인 거예요. 네, 만화계 돌아가는 거 보고 출판계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네, 그런데 저질만하는 네, 정부하고 출판사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성실한 만화가는 네,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학부모들은 저질 만화 네, 그 아이들이 보는 저기 만화는 아이들이 보는 물건이라고 책이라고 네. 그렇게 네, 단정해 놓고 그러고는 네, 저질 만화 만화가들만 원망하는 거예요. 혐오하고 이 만화가 그렇게 정부 시책이 그렇고 만화 시대는 시작되었는데 네, 우리만화는 네, 설 자리가 없는데 성실하고 충실한 만화가는 설 자리가 없는데 무슨 공모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만화가 혐오증인데 굉장하더라고요. 그저 만화 그린다 그러면 저질로 몰아요. 네, 저질 만화 그려서 네, 돈이나 벌겠다고 하는 지청구를 그냥 예사롭게 네, 저희 부부가 그렇게 네, 돈을 밝히는 네, 사람들도 아니고 네, 예, 뭐 아주 저기예요. 네, 불성실하고 네, 의리 없고 네, 저기예요. 네, 아무런 네, 진실성이 없는 네,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냥 싸잡아서 그저 만화 그린 데는 말에 그냥 저질로 취급을 당하더라고요. 매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화 그린다는 소리 감히 할 수가 없었어요.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만화 그립니다 못하고 사파가입니다 그랬어요. 사파를 그려서 네, 생활비 충당했던 거 사실이니까요. 제 남편이 만화와 사파를 함께 네, 개발을 했으니까요. 네. 우리 만화를 건진 거는 저희 부부의 노력이었습니다. 이 만화 혐오증 네, 이거 네, 불식시키려면 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이 남자 이거 저기예요. 네. 이 책을 네, 그려내면 이 만화가 혐오증 불식시키는데 특효약이 되겠다. 저는 제 남편의 네, 저희 부부의 그 고생이 만화 그 혐오증을 불식시키는 특효약이 되고도 남는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네, 뒷바라지 했던 거예요. 처음엔 말렸어요. 악인을 믿고 네, 그 사람에게 모든 걸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당신 배신당하면 그 배신을 이겨낼 네, 자신이 있느냐. 네. 말자고 저기에요. 네. 생각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렸을 거예요. 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화를 혐오하는 거를 보면서 이 책임을 전부 만화가들이 지고 있는 거구나. 네, 우리 만화는 이 지경이면은 네, 우리 만화는 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건 완전히 그냥 네. 외국 만화가 네, 외세를 그냥 네, 외세가 판을 치는 거죠. 네, 만화가가 신설될 수 있었을까요? 저희 부부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런 희생을 안 했다고 해도. 네. 유명 만화가들이 무슨 재주로 그 만화 해모증 작가 정신부터 지켜 너희들이 무슨 저기 만화가 교수가 됐을 자격이 있다고 만화가 신설을 추진해. 그 저기 뭐야 당연한 지청구죠.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예 현상만 보면 만화가들이 작가 정신 안 지키는 거 사실이었죠. 유명 만화가들 전부 만화공장 운영하고 있었죠. 그래서요 그렇게 네 만화 혐오 쪽만 예, 길러버리면은요 퍼트려 독보석처럼 예, 전부 내 스며들 네 잠식을 네, 당하면은요 만화 혐오증에 네, 잠식을 당하면 우리 만화의 앞길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만화를 위해서 이 터무니없는데 이 저기 예, 착취를 이겨내고야만 만화가가 필요하다. 그게 제 계산이었어요. 그래서 말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자. 네. 그 정도의 안목과 식견을 1981년도에 이미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멍청해서 남편을 이길 수 없어서 그거를 네, 방치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해서 네, 그 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네, 협조했던 거예요. 그 정도의 안목과 식견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네,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 노력을 네, 단순 만화가의 무슨 네, 단순 만화 기능공의 네, 단순한 네, 그 저의 뭐 네. 우남이라는 사람을 저희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네. 저자 몰래 팔아치우고는요. 우남이가 고증을 해주는 대로 네 그림만 따라 그린데 단순 기능공이라고 우겨댔어요. 교학사가. 네 스토리 작가가 네 그거 아니라고 증명할 것 같으니까요. 네 당뇨병 네, 그 후유증으로 시력을 네 잃어버린 네 스토리 작가는 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예. 거짓을 네 우나미가 네 고증했다고 우기고 네 스토리 작가는 네 사망했다고 예 우기고 그리고 네 건당 85만 원의 화료는 네 모든 권리를 정가 15만 원짜리 전진물에 모든 권리를 사버리기에 지불했던 거금이라고 우기고 네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 거는 네 그런 법이 없다고 우기고 나선 거죠. 네 저자 표시 말살된 거는 네 저자 표시 했다고 우기고요. 도대체 몇 가지 저기예요. 네 거짓말이 필요했던 겁니까? 네 그림은 거 소유권도 작가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출판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네 아무 죄도 없다고 우기고 네 한 가지를 보면은 예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네 12구 네 저기 네 이태원 저기 네 이태원이 아니고요. 네 12구 네 그게 뭐예요? 네 할로윈데이 네 참사죠. 당연히 네 저기 군중이 그렇게 몰린다는 거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 거기 네 그 골목이 그렇게 네 비좁다는 거 네 다 알고 있었잖아요.
용산구청이 알고, 네, 용산경찰서가 알고, 이태원 파출소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거기를 그냥 아주 그냥 압사 장소로 만들어 놓은 버린 죄를 용산경찰서가 책임져야 될 겁니까? 용산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그 질서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누굽니까 도대체? 용산경찰서가 경찰관 파견 필요 없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죠. 네. 그 옛날에는 저기죠. 네. 아, 그러네요. 유학, 네, 아무튼지간에, 네, 연불에는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밥에만 눈이 어두운 중후에다가 그 온갖 그 탐관 오리들을 빗대서 경멸했죠. 네. 당연히 감당해야 될 임무, 소임 책무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 임무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해주고 뒷받침해줘야죠. 정부는. 그걸 못하게 막아선 게 누구예요? 자, 알아서 기도록 만든 죄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알아서 기도록 만들어버린 죄. 그 분위기 그대로 70년 이상 온갖 공직자들이 전부 다 알아서 기도록 만들고 싹싹 비비고 협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출세라는 걸 할 수가 없죠. 승진을 할 수가 없죠. 승진을 포기해야만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문정 검사처럼. 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희, 저게요. 시댁에도요. 시삼촌이, 막내 삼촌이, 막내 외삼촌이, 승진을 포기하고, 그냥 말단 직원으로. 아마 9급으로 들어가서 9급으로 퇴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분이 계셔요. 저는 하도 바보 취급을 당하시길래 그분이 바본 줄 알았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승진을 포기하고 그저 당신 인생을 지킨 당신의 양심과 소신을 지켜낸 의지 한국 공무원이더라고요. 스스로 정정당당한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대한민국. 거기서 출세 안 하겠다고 승진을 포기 못해서 거기에 아부아첨하고 그 터무니없는 질서에 그냥 깡패왕국에 졸개 노릇하는 거. 그걸 선택해야만 했던 뭐 고위공직자들을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려지 않아야만 했겠죠. 그 대열에 끼고 싶지 않아서 안 먹힌 게 아니겠죠. 불평 불만 원망 혐오 그런 것들을 거기에 끼지 못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살아야만 됐던 서민들.
그거밖에는 길이 없는가? 뭐가 아니면은 네, 도인가? 그것도 네, 백도인가? 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 무혐의 처분을 당하고 거기에다 내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야만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네, 정정당당하게 이기면서 그러면서 네, 정말 네, 유쾌 상쾌 통쾌하게 네, 제 인생을 네, 제가 운전해 나가는 그런 길을 발굴해서 개척해서 네, 국민 여러분께 바쳐 올리고 싶었어요. 그거 말고 네, 임금님이 빨가벗고 행진하면은요, 아 훌륭하십니다. 네, 국가 권력의 주인들이 네, 그런 소리나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거 부러워해야 되나요? 이 빨가벗고 이제 행진하는 네, 임금님을 당신 빨개 벗었잖아 하고 네, 외쳐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똑바로 서는 길이잖아요. 더 이상은 임금님이 네, 빨가벗고 이제 행진할 수 없도록 더 이상은 내 빨가벗고 춤출 수 없도록 공직자들이 그것도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그따위 짓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드리면 국가 권력의 네,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되면 고위공직자들이 네, 법을 무시하고 진실도 무시하고 그리고 네, 부정부패 그러면서 오히려 네, 자기들이 부정부패 그거를 네, 피해자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화물연대가 불법 파업을 했다. 어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했다. 대한민국에서 네, 노조의 파업은 네, 정정당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네, 합법적인 네, 연대가 아니고 다 불법이죠. 불법으로 몰아가야만 되는 거죠. 네, 저를 정신병자로 30년 이상 정신병자로 네, 갔던 것처럼 네, 온갖 네, 정정당당한 네, 그 네, 권리를 생존권을 그리고 정말 네, 양심과 네, 소신과 의리를 지키면서 네, 살고 싶은 네, 그 안간힘을 네, 불법 파업으로 네, 광고하면서 선포하면서 네, 그야말로 네, 벌거벗고 네, 행진하는 거죠. 그런 세월이 네, 아무튼지간에요. 네, 1948년 네, 이승만 정권이 민주공화국을 예, 선포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탄희 네, 의원님이 네,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30년 전부터 제가 외쳐댄 말입니다. 네, 검찰 왕국과 네, 맞짱뜨기를 하면서 이건 완전히 벌거벗고 네, 춤추는 거고 벌거벗고 행진하는 거고 네,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는 것만 네, 인정하면 참네 서민들의 네, 국민이 서민에서 국민이 되는 건데 네, 섣불리 네, 그거 선언하면은요 무질서가 되죠. 네, 무질서를 조장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의롭게 사는 길, 양심과 소신과 네,
의리도 지키고요. 네, 의리도 지키면서 네, 인간다운 인간으로 정의롭게 사는 네, 길.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네, 개척하고 개발하고 할 수 있다. 네, 그거를 제대로 네, 그냥 저기죠.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제가 직접적인 실행을 통해서 네, 보여드려야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씩씩하게 유쾌상쾌 통쾌하게 살았느냐. 줄기차게 활기차게 즐기면서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았는가. 네,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살 수 있다. 30년 동안 저는 그거를 직접 실험한 거예요. 과연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돈이 많은 사람들만 행복합니까? 그들이 행복해요? 행복한데 그렇게 네, 술을 퍼마시고 아니면 네, 짜증을 내면서 네, 갑질을 해요? 주변 사람들 네, 전부 네, 괴롭히면서 행복한 사람들은 네, 화를 안 냅니다. 화를 낼 게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고 네, 보듬어 안을 수 있어요. 행복하게 즐기게 예, 줄기차게 씩씩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도 네, 행복하게 줄기차게 씩씩하게 네, 활기차게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해서 밥벌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네,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그 네, 맞짱뜨기를 30년 이상이나 계속해야 할 수 있었던 네, 그 원동력은 네, 고슬스게 날개 있고 그렇게 네,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이 네, 제 오지랖을 한없이 아량 도량 궁량 네, 한없이 네, 넓혀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이에요. 자신감에 넘치기 때문이었고요. 아득바득하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네, 그런 생각을 품고 품었다면 절대로 네, 그 30년이나 네, 길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30년이나 지속할 수 없었죠. 얼마든지 네, 산입에 거무줄 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없다. 네,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굶어 죽기로 작정하고 네, 덤벼드니까 맞짱뜨기를 예, 계속하니까 예, 굶어 죽는 게 이렇게 힘든데 네, 아무튼지간에 네, 이탄희 의원님 네, 앞장서서 네, 임금님은 뻘거벗었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네, 많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많을 거예요. 저 30년부터 그런 소리 했어요. 제가 앞장서서 시작한 얘기예요. 그 얘기. 네, 결국은 네, 벌거벗고 춤추는 거 예, 이제 중단하시오 하고 명령해야죠. 당신들 벌거벗었어. 당신들 양심이 뭐고 판단력이 뭐고 당신들은 네, 깡패왕국에 불과하다. 검찰왕국은 네, 범죄왕국이에요. 깡패왕국이고요. 그런 것들 네, 검찰이 과연 사법정의 사회정의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는가 아니면은 네, 전관예우라는 네, 그 네, 이름을 붙여서 네, 온갖 범죄 행각을 네, 전부 네, 덮어버리고 묻어버리는데 네, 앞서 여념이 없었던 네, 조직인가. 네, 거국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진단해야죠.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말 인간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저게요, 예. 예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강자 앞에서 네, 굽시거리고 약자 앞에서 군림하고. 네, 그런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일 수가 없죠. 과연 내 인격, 내 양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소중히 끌어안고 살고 있는 중인가? 그런 거 헌시적처럼 내팽개치고 살고 있는 중인가? 제각각 그런 거를 반성해야죠. 양심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부모들부터 철두철미 지켜내고 있는가? 정말 사랑으로 보듬기 위한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은요, 이 터무니없는 깡패 왕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고, 가엾은 인생이죠. 살고 있는가? 솔직히 진단하면은요, 당신들 부럽지 않다. 나는 출세하기 위해서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걸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쪽에 끼지 못한 게 한스러운 게 아니라 다행스럽다. 주류가 되지 못한 비주류로 억울하고 정말 나약한 그런 인생을 겨우겨우 유지해왔던 거 나는 부끄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부끄러운 거 없다. 그러고 우겨댈 수 있을까요? 김건희 씨, 예,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우겨댈 수 있을까요?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들, 나는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달려온 인생이 아니다. 인격자다운 인격체로 주위 사람들 다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지도자다운 지도자 되기 위해서 노력해온 정정당당한 인생이다라고 우겨댈 수 있을까요? 나는 깡패 두목 아니다 라고 우겨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깡패 왕국 아니다 라고 우겨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깡패 왕국입니다. 불법적인 관행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낱낱이 다 발굴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그 민중이 노조가 불법적인 파업을 했던 것인지 정정당당한 생존권을 명예로운 인생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인지 제대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철두철미하지 못했던 죄 그것부터 반성하면은요. 그래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조금 더 철두철미하지 못했던 죄 양심과 소신 지켜야 될 때 그걸 다 잡을 수 없었던 죄 그런 것들을 먼저 반성할 때 불법적인 파업 불법적인 고소투쟁 불법적인 뭘로 내몰려야만 했던 그 서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노력가들이 실행가들이 온전한 대접을 받게 되는 나라 대한민국 그것이 그 원동력에 합심해서요 국민이 정말 진실한 의지와 용기와 지혜로 똘똘 뭉쳐서 정말 위대하고 거룩하고 찬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자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 주시기를 정말 네 간절히 염원합니다. 네. 그거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네 역사해 주시고 있다고 저는 네 확신합니다.